모듬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집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중에 혹시 약간 이건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 혹은 놀랐다 이런 적 있으실까요? 네, 우리 정과정 모둠에서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탑승에 대해서 이용 에티켓의 중요성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준비되시면 마이크를 들고 하시면 되고요. 혹시 프리센터 넘기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준비되시면 발언하시고 발언과 동시에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네, 저희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탑승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할 한민고등학교 정과정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07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캠페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문화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두 줄서기 캠페인은 한 줄서기로 인한 무게 쏠림 및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거나 뛰어 올라가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2015년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특성상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문화가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탑승 문화 수립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613건에서 15.3% 증가한 795건까지 총 2066건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약 2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지품 끼임, 미끄럼짐,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탑승 방법을 알리고 완전한 에스컬레이터 탑승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요즘 들어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오전 순회역 2번 출구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무려 14명이나 되는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는 내부 장치의 연결부가 마모되면서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었고, 따라서 탑승객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순회역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사용 문화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인식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75개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는 한민고등학교 학생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총 89개의 복수응답을 얻었는데요. 응답 중 77.3%의 학생들은 가만히 서 있는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또 38.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어서 이동한다고 답해 주었고요. 나머지 2.7%의 학생들은 심지어 뛰어서 이용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저희는 한 줄서기와 두 줄서기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본교 학생들 중 한 줄로 선다고 답한 학생들은 89.3%, 두 줄로 선다고 답한 학생은 10.7%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줄서기를 하고 있지만 또 10%나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줄서기를 하고 있지만 10%나 되는 학생들이 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 줄서기와 두 줄서기 문화 사이에 혼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본교 학생들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할 때 손잡이를 잡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손잡이를 잡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9.3%,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추가로 손잡이를 잡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 왜 잡지 않았는지 설문한 결과 손잡이가 더러울 것 같아서 잡지 않았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넷째로 본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위험성을 조사했습니다. 40%의 학생들이 그냥 보통이다, 또 26.7%의 학생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답변해 주었고, 나머지 30.3%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위험할 것 같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는 본교 학생들의 에스컬레이터 위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접 경험한 바는 없다고 답했지만, 그 중에서도 70.7%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뉴스나 혹은 지인을 통해서 접해보고 자기가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전체의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접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경험해본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학생들 주변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추가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지닌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문해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줄 서기, 노후화 시설 정비 불량, 신발 끼임 문제 등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묻는 질문에는요, 두 줄 서기 문화 정착, 안전점검 및 보수, 지속적 안전교육 등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한 현행 법률 및 정책도 조사했습니다. 승강기 표준 유지 관리비는 한 대당 평균 19만 7천 원에 형성되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약 4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승강기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가격 경쟁은 승강기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반 시에도 처벌이 대부분 과태료 100만 원, 30일 업무정지에 불과해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에 있다시피 최대 처벌도 사실상 사업 6개월 전무정지이고 만약 등록 취소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부주의, 결과의 시정, 그 다음에 기타의 사유를 들어 12개월 전무정지로 처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정지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0조 5항에서도 교격사유의 예외조항을 넣어놓는 것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립니다. 약간의 업무정지와 과태료, 완화되는 규정, 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항을 마련해서 업체의 수익성을 강화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미규정에 의한 한계입니다. 현행 법률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아야 하며 경사용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거나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수반하는 처벌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인의 빨리빨리 특성상 이러한 행동 양상은 한국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 줄 서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줄 서기 시 사람들이 뛰거나 걸을 확률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뛰거나 걸으며 탑승하게 된다면 에스컬레이터가 견딜 수 있는 충격량의 약 3배에서 8배나 되는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는 이후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사고 시의 책임 소재의 규명을 어렵게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 6개의 공공정책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컬레이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3m 이상 에스컬레이터에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처럼 고강도 유리난간, 자동 경보 시스템 등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컬레이터의 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사고는 낙상사고인데 대부분의 낙상사고는 빠르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급하게 내려 신발이 끼거나 턱에 걸려 넘어져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타면 빠른 속도로 걷거나 뛰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한국만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입니다. 이를 약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의 규정 속도를 낮춘다면 행동이 느린 사람이더라도 에스컬레이터를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탑승하더라도 사고의 수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상정지 버튼을 에스컬레이터에 3m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찾아 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길게 설치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찾아서 누르기 힘듭니다. 이를 대비하여 비상정지 버튼의 개수를 증대하여 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정지 버튼은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외관을 변경하여 눈에 더 잘 띄게 만드는 것도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발판 설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한쪽을 비워두고 타는 한 줄서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지만 이는 에스컬레이터 발판 및 부품에 많은 충격량을 가하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안전 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걷거나 뛰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발자국 모양을 표시한다면 이용자들이 더욱 조심히 승하차하게 될 것이고 두 줄서기도 자연스럽게 유도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걷거나 뛰는 행위를 방지하며 관련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 장치 설치입니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의 대부분은 손잡이를 잡았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접촉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생과 감염을 우려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살균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장치는 손잡이 표면의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고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두 줄서기 캠페인은 한 줄서기와 두 줄서기 사이에 혼란을 빚으며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한 줄서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줄서기가 장기적인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줄서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두 줄서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며 교육 범위 연령대를 넓혀 의무교육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면 사람들의 빠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고사례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고 여러 해결 방안들을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짧은 영상인 1분만 들어봐를 제작해 정과정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이 하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문화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포스터까지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투고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한 줄서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느껴 기사를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투고한 기사에는 올바른 에스컬레이터 사용 방법과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 에스컬레이터 역사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함께 첨부했고 에스컬레이터 추락 방지 안전장치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의 외관 변경 및 개수 증대 등 제안할 여러 공공정책들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첫째, 저희는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발판 위에 폴리염화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패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폴리염화 비닐 소재는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상 상황 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더 눈에 띄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에만 설치하는 원래의 방식에서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색이나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이루어진 스티커를 부착해 시각적인 인지도를 높였으며 슬라이드 방식 대신 상자형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재구성하여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솔 대신 플라스틱 장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안전솔은 경고의 목적이 컸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안전솔을 신발 닦기의 용도로 여기는 등 원래의 목적성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과정은 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 장벽 설치를 제안합니다. 터널을 반으로 자른 형태의 플라스틱 관을 안전솔 대신 설치하면 에스컬레이터 틈에 신발이 끼이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정과정은 에스컬레이터 발판과 손잡이의 속도 불일치 그리고 손잡이 위생 문제를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잦은 빈도의 설비 검사 실시와
손잡이 청결 관리 시스템 강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제 지하철에서 고령의 이용객을 포함한 다수의 이용객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옆에 짐을 올려둘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해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민고등학교 정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원들은 중앙으로 모여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6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를 더 느리게 하면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뛰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운영 관련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지우 학생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규정을 낮추는 게 빨리빨리 문화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회사와 다른 관계자분들과는 아직 얘기한 적이 없고, 저희는 그래서 안전 발판을 설치함으로써 넛지 효과로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다른 정책도 함께 고려를 했고요. 또 사실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 노약자분들의 사고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첨언해도 될까요? 그 TK 엘리베이터 회사의 그 고객 소리함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두 줄서기와 함께 그 규정 속도를 낮추는 걸 함께 제안을 했는데, 저희 의도는 뭐였냐면 두 줄로 서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지니까 아예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계단 이용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안전하게 원래 방법대로 천천히 타게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실패를 통해서도 개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두 줄서기 캠페인이 왜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주형 학생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두 줄서기 캠페인이 발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직장을 가거나 어디로 이동할 때 두 줄서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줄서기를 통해서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줄서기라는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해드릴게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때 원래는 이제 한 줄서기가 이제 한국의 사회적인 문화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두 줄서기 문화를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으로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캠페인과 에스컬레이터 옆 내에 있는 광고로만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그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그 1분 정도 되는 광고를 다 보고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진짜 24시간 지하철이 이동하는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직원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가 진행하는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에는 실행적인 면모로 보나 아니면 현실성으로 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생각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방안을 제안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정과정 모둠에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대리의 판례를 통해서 저희는 한민고등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정과정인데요. 고칠 정에 따뜻한 정을 써서 고쳐서 따뜻하게라는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쳐서 청소년들이 따뜻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인데요.
저희 동아리와 같은 취지의 이번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준비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이 대회를 중점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됐는데 되게 막 동아리 임장도 막 빼고 동아리 시간마다 계속 이거를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저희 10기 대선배님들하고 우리 이렇게 11기들하고 위대하신 노성윤 선생님까지 너무 이렇게 다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붙어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한민고등학교 정과정 지도교사 노성윤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 대회를 매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도 그 동아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매년 이렇게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대회 준비를 계속 해주시면 저희 동아리도 꾸준히 지원을 해서 본선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도 지도하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참여 발표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저희가 동아리 원들을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거의 1학기 3월, 4월 때부터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학사 일정이랑 좀 대회 준비하는 일정이 좀 겹치게 되고 또 중간에 휴일도 좀 겹치게 되면서 좀 일정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또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아리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